완도 등에 7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기간은 짧겠지만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발전의 미래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전략들이 대부분 기존 사업에 기반한 데다 지난 1년 갈등 조정과 인사 등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목포 원도심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시화골목과 연계된 예술인 마을 바보마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켜온 예술인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지역 경제 동향 분석 결과 광주 전남의 경기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도소매업의 부진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호우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비에 젖은 밭작물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장맛비에 물꼬르내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밭은 물이 잘 빠지게 배수 정비를 해주고 논에도 침범 안 하게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시작된 첫날.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완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1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일부 지역에는 최고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사흘 늦게 시작됐지만 장마 기간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된 원인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해 있어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남쪽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네, 장마 기간과 총 강수량은 평년 수준과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장마 전선이 물러난 뒤 주말에 다시 북상해 많은 비를 뿌리겠다며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섬과 해양, 바람 등 풍부한 청색 자원을 바탕으로 한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 발전을 이끌 새천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블루 이코노미 전남 실현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육성,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 등의 주요 전략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SOC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민선 7기 1년은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온 역동과 희망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은 전남도는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SOC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취임 이후 공직자들에게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수시로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 김영록호가 전남의 새로운 비전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나 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이른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전남의 새천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남이 갖고 있는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 자원 등 청색의 자연 자원은 전남의 가장 큰 힘이자 미래 발전의 동력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의 5대 주요 전략 프로젝트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요 전략은 전라남도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요 현안 처리와 갈등 조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동북권 신청사 건립 공모 사업은
선택지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공모를 추진해 지역사회의 분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선 조정자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협력자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젠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아마 주민 그리고 우리 지역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그 민선 이제 앞으로 2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사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양 부지사, 기획조정실장까지 이른바 도청 내 빅4가 모두 고시 출신인 상황에서 주요 보직국장까지 고시 출신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엘리트주의를 심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또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들의 행정중심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주민들과 더 가깝게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만큼이나 아쉬움이 컸던 민선 7기 김영록호. 출범 2년을 맞아 도정 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한정공대 설립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일 열릴 예정이던 한정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한전은 내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를 열어 한정공대 기본계획 용역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균형발전위원회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한정공대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설립 비용과 교과체계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완도에서 출하를 앞둔 전복들이 사라진 가운데 해경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완도군 약산면과 신지면의 전복 생산 어민들은 지난 4월 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1억 8천만 원 상당의 전복이 사라져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양식장 주변에 CCTV가 없는 등 사각지대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탐문 수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서산동 원도심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원도심 시화골목에 자리한 예술인 마을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땅 주인이 이들 예술인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 예술인 마을의 존폐를 걱정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화골목 안쪽에 비좁은 골목을 지나면 나타나는 예술인촌. 바다가 보이는 마당을 의미하는 바보마당입니다. 전시장에는 프랑스 자수 작품들이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고 미술과 캘리그라피 작품도 예술인들의 혼이 담겨 작은 미술관이 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게 참 예뻤고 엽서 같은 거 전시해 둔 건 처음 봐가지고. 지난해 4월부터 예술인 13명이 하나둘 입주하면서 방치됐던 폐가와 빈집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 주인들이 이들에게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요구해와 11명이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또 슬프잖아요. 그리고 또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동네도 아름다워지고 또 목포 발전도 있고 또 예술 활동도 하고 예술 사업도 또 하고자 마음을 모아서 왔는데 같은 필지에 사는 다른 원주민 3명도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나고 근심하지요. 여기서 나가라. 난 어떻게 사냐. 나 여기서 생전 살아야 된다. 바보마당 예술인촌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땅 주인이 직접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의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목포시가 중재에 나서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땅 주인과도 매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현재는 큰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 연인의 슈퍼와 함께 쇠퇴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 예술인촌이 시작부터 존폐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요즘 지역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경제 지표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지역 도소매 업체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고 수출도 감소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입니다. 생선과 과일 등 값싸고 좋은 상품이 많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시장 고객은 줄었습니다. 시장에 안 오고 그냥 인터넷에 앉아서 딱딱딱 하면 바로 집까지 딱 배송해줘 보니까 시장까지 구태 안 와.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으로 매출이 준 건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에 직접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습니다. 지난해 호황이던 부동산업도 위축됐습니다. 분양계약을 포함한 2분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20%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33~34%? 작년에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수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아차의 신차 출시 효과로 자동차 수출은 늘었지만 주력 산업인 석유 제품과 철강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은 이제 제조업이 조금 소폭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이제 보합 수준 나타냈는데 이제 수출이 이번에 조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하반기에는 광주 세계수영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등으로 지역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지난달 29일 광주 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작업 현장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가 착용하고 있던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연결할 부착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남부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4살 박모 씨가 작업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조선 수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포 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 착공식이 오늘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선박수리지원센터는 지역산업 거점기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까지 2,9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은 대형 선반실과 프로펠러 수리실, 교육장이 들어서며 열악한 서남권 선박수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마지막 KBS 목포방송국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KBS는 재난주간 방송사로서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재난에 준하는 기상특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정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목포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였습니다.